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된 국립중앙의료산부인과 김일동입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산부 약물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특징과 사스, 메르스, 코비드19의 일반적인 특성과 임산부에서의 특징을 비교하고 임산부에서 해부학적 그리고 면역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수직 감염에 대한 최근 발표된 논문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피가 있는 양성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이며 가장 큰 RNA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피는 이중 층지질과 막간통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막 외부의 가시돌기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왕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는 크라운 또는 후광을 의미하는 라틴어 코로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4개의 막 단백질, 즉 스파이크, 엔벨로프, 멤브레인 및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외피 단일 양성 가닥 RNA 게놈을 보유합니다. S 단백질은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특이적인 결합을 하고 뉴클레오 단백질은 RNA 게놈과 결합하여 뉴클레오캡시드를 만들고 멤브레인 단백질은 멤브레인과 캡시드 사이를 이어주며 엔벨로프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조립, 분출에 관여하며 외피를 구성합니다. 현재 인간을 감염시키는 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며 이 중 사스코브2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에 이어 주요 전염병을 유발하는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코브2와 사스코브1의 수용체 결합 영역 구조가 더 유사하여 두 바이러스의 병인이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스코브2와의 S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했으며 사스코브2와 안지온텐신 전환요소 2의 친화력이 사스코브1보다 10에서 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S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수용체 결합 도메인을 통해 숙주세포와 융합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에는 S1과 S2라는 두 개의 수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S1은 세포 친화성을 결정하는 반면 S2는 바이러스와 세포막의 융합을 매개합니다. 막 융합 후 바이러스 RNA가 세포질로 방출되고 바이러스 복제가 시작됩니다. 안지온텐신 전환요소 2는 제1형 및 제2형 표포 상피세포에서 발현되는 주요 사스코브2 수용체이며 이러한 감염은 상부 및 하부 호흡기 증상과 결국 급성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이 수용체는 구강 점막을 포함하여 비록 풍부하지는 않지만 장에서도 발현되며 감염 빈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적 변이가 제한되었지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안지온텐신 전환 효소 2 수준이 더 높으며 아시아인은 백인 및 흑인보다 페포 상피세포에서 안지온텐신 전환 효소 2 발현 수준이 더 높아 아시아 남성이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간에게 중증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두 개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즉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사스코브2의 출현으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전파된 사스 및 메르스 감염은 각각 9.6% 및 35%의 사망률을 나타냈습니다. 사스 및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는 전염 가능성이 더 높아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스코비드2는 사스코비드1,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사스코비드2의 전파율, 즉 한 명의 감염자로부터 감염될 평균 사람 수를 나타내는 기척 감염 재생산 지수가 2.2에서 3.6까지 기하급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비드19 의심 사례와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는 바이러스 전염이 비말 감염 및 대변 구강 경로에 의해 사람 간에 전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후 평균 잠복기는 약 5일이며 범위는 1일에서 14일입니다. 사스에 감염된 임산부의 임상과 실험실 결과는 비임신 인구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임신 자체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같은 임상 증상이나 증상 후 발현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병증과 부작용은 임산부에서 더 흔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임신기간이 더 길었고 통계적으로 2차 세균성 폐렴, 신부전, 폐혈증 및 DIC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중환자일 입원율이 더 높았습니다. 비임신 환자의
비해 임산부의 35%가 기계적 환기가 필요했고 환자 사망률은 18%로 추정되었습니다. 산모에서 태아로의 수직 감염에서 검체에 대한 검사, 실험실 검사, 임상적 방사학적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임산부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8명, 한국 2명,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각각 1명이었습니다. 2명의 여성은 무증상으로 접촉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증상이 있는 11명의 산모 중 증상은 비임신 환자와 유사했습니다. 13명의 환자 중 7명은 호흡저하 또는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5명은 기계적 환기가 필요했고 3명은 사망했으며 8명은 회복되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산모 중 자궁 내 태아 사망 1명, 사산 1명, 25주에 출산하는 아기 암 1명, 출산 4시간 후 사망하는 아기 1명, 건강한 조산아 2명, 건강한 마산아가 5명이었습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된 임신한 환자에서 비임신 환자와 마찬가지로 발열, 기침, 설사, 호흡곤란 및 림프 감소증이 나타났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에 감염된 산모에서 분만 후 신생아 평가에 대한 제한된 경험으로는 산모 태아 수직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사스코브2가 산모에서 태아로 전파될 수 있다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임산부가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가 코비드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증거에 의하면 일반 병원체보다 이 특정 병원체의 임산부가 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된 임산부에서 보고된 임상 양상은 코비드19에 감염된 비임신 여성에 대해 보고된 것과 유사하며 사스코비드1에 감염된 산모와 비교해서 코비드19에 감염된 산모에서 비교적 좋은 임상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모성 사망률은 코비드19에 감염된 41건의 임신과 108건의 임신에 대한 두 번째 보고에서도 모성 사망이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후 중증 질환의 2차적인 산모 사망률을 설명하는 사례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에서 중증 코비드19에 걸린 임산부 9명 중 7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 모성 사망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임산부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합니다. 심장호흡기 계통에서 코비드19의 감염의 약 80%가 경증 또는 무증상이고 15%는 중증이며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5%는 심각하며 기계적 환기가 필요합니다. 임신 후반기에 건강한 산모의 5분의 1이 흔히 호소하는 에스트로겐 매개 충혈로 인한 임신성 비염은 코막힘과 콧물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코비드19 환자의 5%에서 나타나는 코감기 증상과 유사합니다. 또한 임신 중 신진대사 증가, 임신성 빈혈 및 태아산소의 소비로 인한 산소 요구량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적 호흡곤란이 코비드19의 증상과 구별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궁이 커짐에 따라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고 늑골 화각과 흉곽의 가로지름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요인에 의해 흉부의 수능도는 감소하고 기능 잔류 능력이 20에서 30% 감소하여 산모는 저사술증에 걸리기 쉬워지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일회 호흡량 증가와 가호흡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상승된 프로게스테론은 시선하부에 있는 에스트로겐 의존성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통해 전파되어 호흡 중추를 자극하고 일회 호흡량을 50%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가호흡은 임신부가 같은 기간 내에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게 합니다. 또한 임신 중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매개되는 코 점막의 변화로 인해 상기도에 부착된 바이러스 제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산부의 생리학적 변화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변화, 대사율 및 산소 소비량 증가, 기능적 잔류 용량 감소, 기본 환기와 관료 사이의 불일치 등으로 임신으로 인한 이러한 모든 요인은 사스코브2 감염 후 산모에서 저산소성 호흡부전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폐혈관 지항이 증가하여 폐고혈압과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19의 면역표 때에는 림프구 감소증, 림프구 활성화 및 기능 장애, 과립구 및 단핵구 이상, 사이토카인 생성 증가, 항체 증가가 포함됩니다. 코비드19 환자는 질병 과정에서 유상 기간 동안 T헬퍼 타입 1 및 T헬퍼 타입 2 면역의 활성화를 보여주었으며 인터루킨 4 및 인터루킨 10 외에도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1 베타가 상승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인터루킨 6의 수치가 상승하면 코비드19 환자의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감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중 T헬퍼 타입 2의 지배적인 환경으로의 생리학적 이동으로 인해 T헬퍼 타입 1 세포에 의한 세포 매개 면역의 감소는 바이러스와 같은 세포 내 병균에 대한 모체의 감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염성 질환에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후기에는 NK세포와 T세포의 수와 활동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 제거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염성 질환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신 중 호르몬 환경의 변화가 함염증 사이토카인과 기타 미확인 면역적의 발현을 선호하는 T헬퍼 타입 2 환경으로의 생리학적 전환을 시키고 이 결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스코브2에 대한 지배적인 면역 반응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임산부에서 코비드19의 심각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학자들은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2는 사스코브2가 숙주세포의 문으로 들어가는 손잡이라고 믿고 있으며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2의 상향 조절은 코비드19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 태환 및 자궁에서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2 mRNA 양이 임신 중에 크게 증가하여 비임신 여성에 비해 총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2 수치의 증가는 임신 중 혈압을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사스코비드2 감염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을 보게 되면 실시간 PCR 분석은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코비드19 의심되는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사스코비드2를 검출하기 위한 현재의 표준 검사입니다. 항원항체 검출 검사는 검증되지 않았고 바이러스 배양은 비실용적입니다. 사스코브2가 선택된 세포주에서 세포 변성 효과를 일으키는 데 최소 3일이 걸리기 때문이고 대학연구센터와 같은 시설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흉부 영상은 코비드19 환자의 확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단 방법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코비드19 환자의 흉부 방사선 사진과 흉부의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에서 보이는 특징은 비특이적이며 임신 중에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또한 임신 중에 CT 스캔을 시행하게 되면 태아에 대한 전리 방사선의 기형 유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임신 중 합병증을 보게 되면 통합 데이터는 코비드19, 사스 및 메르스에 대해 각각 0%, 18%, 25%의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후자의 두 가지 질병 증후군에서 진행성 호흡부전과 중증 폐혈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습니다. 코비드19의 태아합병증으로는 유산 2%, 자궁내 성장 제한 10%, 조산이 39%였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임신부에 비해 PPRN 비율이 2배, 조산 비율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38도에서 39도씨의 발열은 코비드19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다른 감염이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첫 3분기에 산모의 발열로 인한 태아 뉴런에 대한 고열 손상이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유아기 부주의한 장애가 더 많고 선정성 기형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현재 연구에 따르면 태반에 바이러스 감염이 없다 하더라도 감염에 대한 산모의 높은 수준의 사이토카인 폭풍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아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정의되는 태아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은 태아의 중추신경계와 순환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 모델에서 태아의 심장 확장 및 출혈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형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아 내에 대한 형태학적 영향 외에도 태아 염증 반응 증후군에 의해 자폐증, 정신분열증, 신경감각 결핍 및 말기 정신병의 진단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직 전파가 있든 없든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사스코브2에 감염되었을 때 향후 산모와 태아의 발달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신생합병증에는 호흡곤란 또는 폐렴이 18%, 저체중 출산 13%, 발진 3%, 파종성 혈관 내연고 3%, 질식 2% 및 주산기 사망이 3%였습니다. 현재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했을 때 주산기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 바이러스 영향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직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2 수용체는 태반에서 광범위하게 발현되고 사스코브1과 사스코브2 사이에 유사한 수용체 결합 도메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수직 감염을
코비드19에 출원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비드19에 감염된 산모의 신생아 2명이 분만 직후에 사스코비드2의 양성 반응을 보이며 수직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격리에 대한 필수 임상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여 신생아기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코비드19에 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난 46명의 다른 신생아 사이에서 양수, 태반 조직, 재대열, 오염 및 신생아 인후 면봉 검사에서 바이러스 분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수직 감염 사례는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생아 1명과 폐렴에 걸린 3명의 신생아는 생후 2일과 4일에 인후, 비인두 및 항문 면봉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 및 분리 과정에서 엄격한 감염 관리 및 예방 절차에도 불구하고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출산 23일 전에 코비드19에 감염된 산모가 분만한 신생아 3명이 출생 시 사스코브2에 대한 면역글로빈 M 및 G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IgM은 구조상 태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수직 전파에 반응하여 태아에서 IgM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며 IgM의 통과를 허용하는 태반 수양 또는 유양성 검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최근에 42명의 산모를 포화 대상으로 한 이탈리아 연구에서 24명의 여성이 질식분만을 한 결과 2명의 코비드19 초기 신생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 명은 교차오염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초기 신생아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수직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스코브2에 감염된 여성에서 태어난 겉보기가 건강한 아기에서 림프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방사학적 이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인은 코비드19에 걸린 산모의 신생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산모들의 다수가 임신 3분기에 코비드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했을 때 주상기격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분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 감염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코비드19 환자에서 질식분만은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대변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즉 질식분만이 제왕적일술보다 유아의 감염 위험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환자 분만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가 가장 적합합니다. 급속한 산모의 악화, 임신으로 커진 장우로 인한 기계적 환기 어려움 및 태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를 포함한 분만은 완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호흡기 감염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음압 환기가 있는 수술방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 요약을 하면 임산부는 생리학적 변화, 감염에 대한 민감성, 기계적 및 면역학적 기능 저하로 인해 감염성 질병 발생에서 독특하게 취약한 집단입니다. 코비드19 및 임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역학 데이터에 따르면 산모나 태아 위험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임산부의 사스코브2 감염 후 질병 경과는 다른 젊은 성인과 다르지 않아 보이며 그러나 감염된 산모는 더욱 심각한 호흡기 협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증거는 수직 감염과 기형의 연관성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임신 환자의 관리는 상과적 적응증 및 산모 태아 건강 상태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임산부가 사스코브2에 감염되었을 때 수직 전파가 있든 없든 태아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인해 태아 발달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현재 코비드19 유행병은 임산부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 안지오텐신 전환효소2와 사스코브2의 상향 조절과의 관계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약물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률은 의료 접근성, 경제적 및 정치적 조건, 사회위생 등 지역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미국, 중국, 이탈리아의 보고에서는 산모의 사망이 없었으나 이란의 보고에서 9명의 산모 중 7명의 사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명은 출산 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